50년 50년 동안 동안 저는 저는 제 제 인생을 인생을 참고만 참고만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나는 학교를 오래 다니지 못했다. 초등학교를 마치고 바로 일을 시작했다. 집안 형편이 그랬고 배운다는 건 사치였다. 하지만 그 사실은 결혼과 동시에 내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 말이 되어버렸다. 남편은 늘 말했다. 내가 뭘 알아.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말은 많아. 나 같은 남자랑 살아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 처음엔 웃으며 넘겼다. 괜히 말대꾸했다가 더 큰 소리가 돌아올까 봐서였다. 결혼 초엔 참고 살면 나아질 거라 믿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달라질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남편의 말은 더 노골적이 됐다.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밖에 나가서 창피 주지 말고. 무식한 게 티나니까. 그 말들은 하루에 한 번씩 마치 숨 쉬듯 자연스럽게 내 귀로 들어왔다. 나는 점점 말을 줄였다. 내 생각을 말하지 않게 됐고,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가장 안전했기 때문이다. 50년. 나는 아내로 살았고, 엄마로 살았고, 며느리로 살았다. 하지만 나로 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래도 버텼다. 가족이니까. 아이들 아빠니까. 이 나이에 어디 갈 데 있겠냐는 말이 늘 머릿속을 눌렀다. 남편이 화를 내도 비아냥을 던져도 이혼하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도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게 내가 배운 유일한 생존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남편의 뒷모습이 유난히 이상해 보였다. 평소와 다르게 서둘러 집을 나섰고 전화를 끊은 뒤에도 주변을 한 번 더 살폈다. 괜히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유는 없었다. 그냥 불안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외투를 걸치고 그 사람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때는 몰랐다. 그 발걸음이 내 50년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시작이 될 줄은.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진다. 몸이 먼저 기억해버린 시간이다. 복수는 조용히 이불을 정리하고 일어난다.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은 미동도 없다. 평생을 곁에 두고 살았지만 이렇게 조용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다. 부엌 불을 켜지 않고 세면대에서 얼굴만 씻는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이른을 향해 가고 있다. 깊어진 주름, 거칠어진 손, 그리고 오래 숙여진 어깨. 또 하루가 시작이네. 외투를 챙기고 문을 여는 순간 등 뒤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린다. 또 나가냐? 잠결인지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를 말투다. 아직 어두운데. 지긋지긋하다 진짜. 복수는 대답하지 않는다. 대답해봤자 돌아오는 건 잔소리나 비아냥 뿐이기 때문이다.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가며 그제야 숨을 쉰다. 집을 나서는 순간에만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거리, 가로등 불빛 아래로 복순의 발걸음이 조용히 이어진다. 반찬 가게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찌른다. 김치의 시큼함, 나물의 고소함, 조림의 달큰한 향. 이 냄새는 복순에게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가게는 작다. 하지만 이 공간만큼은 누구도 복순을 무시하지 않는다. 어서 오세요. 첫 손님은 늘 비슷하다. 동네 단골 할머니들이다. 복순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참 부지런해. 그 말 한마디에 복순의 마음이 잠깐 따뜻해진다.
오늘은 김치찌개용 김치 있지? 그거랑 콩나물 조금 줘. 네, 오늘 김치 잘 익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역시 복순 씨가 담근 게 제일 맛있어. 그 말이 고맙다. 집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는다. 복수는 안다. 저녁이 되면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그곳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도 고맙다고 말해주지 않는다. 그래도 복수는 손을 멈추지 않는다. 멈추면 자신이 사라질 것 같아서다. 저녁이 되면 복수는 가장 먼저 부엌에 선다. 하루 종일 서 있었지만 밥상 앞에서는 다시 허리를 세운다. 오늘도 반찬은 많다. 김치, 나물, 조림, 국까지 손이 많이 가는 것들이다. 아들들이 먼저 들어와 자리에 앉는다. 엄마, 반찬 좀 넉넉히 해줘. 내일 회사에 가져갈 것도 좀 싸줘. 복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곧이어 다른 아들도 말한다. 엄마 반찬이 제일 맛있잖아. 밖에서 사 먹는 거랑은 달라. 그 말에 잠시 마음이 풀린다. 하지만 그건 늘 아주 짧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남편 종철이다. 종철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얼굴을 찌푸린다. 아, 또 이 냄새. 집에 반찬 가게 냄새가 배어서 숨이 막혀. 복수는 아무 말 없이 밥그릇을 놓는다. 종철이 자리에 앉으며 말한다. 당신 그 가게 언제까지 할 거야? 내가 평생 공무원으로 살았는데 내 아내가 반찬 팔고 다니면 체면이 서겠어? 복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한다. 생활비라도 보태려고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종철이 잘라 말한다. 필요 없어. 내 연금이면 충분해. 그리고 늘 하던 말이 이어진다. 쓸데없이 돈 벌 생각 말고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잠시 침묵. 식탁 위 공기가 무거워진다. 그때 종철이 고개를 들고 복순을 내려다본다.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뭘 안다고 설치는 거야. 아들 하나가 종철 편을 든다. 아버지 말이 맞아요. 엄마는 집에만 계셔도 되잖아요. 다른 아들은 말없이 밥만 먹는다. 복순의 반찬에 가장 많이 의존하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종철이 젓가락을 내려놓는다. 진짜 이혼하고 싶다. 너랑 말이 안 통해. 그리고 마치 늘 해오던 말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덧붙인다. 너 같은 여자랑 내가 살아준 게 은혜야. 복수는 고개를 숙인다. 50년 동안 들어온 말이다. 그래도 들을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쿡 찔린다. 그때 딸 정미가 집으로 들어온다. 무슨 일이에요? 복수는 서둘러 말한다. 아무 일 없어. 밥 먹어. 정미는 복순의 얼굴을 가만히 본다. 오래전부터 엄마의 표정을 읽는 법을 배웠다. 엄마 괜찮아요? 복수는 애써 웃는다. 괜찮아. 하지만 그 말은 늘 거짓이었다. 밤이 되고 모두 각자 방으로 들어간 뒤 복수는 혼자 설거지를 한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을 본다. 이른을 바라보는 여자. 주름진 얼굴, 굳은 손,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흔적들. 복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무식한 여자라. 그러다 고개를 든다. 아니, 배울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그리고 참아온 건 무식해서가 아니라
가족이었기 때문이다. 복수는 조용히 불을 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다시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 며칠 뒤 복수는 반찬 가게에서 하루를 마무리한다. 오늘은 그냥 집으로 가지 않는다. 일주일에 2번 복순이 빠지지 않고 가는 곳이 있다. 노인복지관이다. 가게 문을 잠그고 반찬이 든 가방을 둘러맨다. 돈을 받지 않는 날이다.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복순의 발걸음이 가볍다. 복지관 문을 열자 밝은 목소리가 들린다. 어머, 복순 씨 오셨어요? 직원이 반갑게 맞는다. 네. 반찬 좀 가져왔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복순 씨 오는 날만 기다려요. 복순은 쑥스럽게 웃는다. 집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다. 복지관 안은 따뜻하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한다. 복수는 반찬을 나눠 담아 혼자 사는 어르신들 집으로 향한다. 할머니, 저 왔어요. 김치찌개 끓여 드시라고 김치 가져왔어요. 문을 열고 나온 할머니가 복순의 손을 꼭 잡는다. 아이고, 복순아. 내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사니? 그 말에 복순의 가슴이 뭉클해진다. 집에서는 아무리 애써도 당연했던 일들이 이곳에서는 고맙다는 말로 돌아온다. 복순 씨, 천사예요. 덕분에 오늘도 밥을 먹네요. 복순은 그 말들이 낯설다. 하지만 싫지 않다. 여기에서는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고 누군가의 엄마도 아니다. 그냥 복순 씨다. 복지관을 나서며 복순은 잠시 숨을 고른다. 이상하게 마음이 든든하다. 그때였다. 길 건너편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종철이다. 게이트볼 간다더니 복순은 걸음을 멈춘다. 종철은 평소 다니던 길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괜히 심장이 빨리 뛴다. 복수는 본능처럼 조금 떨어져 뒤따라간다. 종철은 좁은 골목으로 들어선다. 이 동네는 복순도 잘 아는 곳이다. 하지만 종철이 갈 이유는 없다. 왜 저기로? 종철은 한 집 앞에서 멈춘다.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문을 두드린다. 문이 열리고 여자가 나온다. 복수는 단번에 알아본다. 게이트볼 동호회에서 종철이 자주 이름을 꺼내던 여자. 윤씨다. 윤씨가 웃으며 말한다. 일찍 오셨네요. 종철이 아무렇지 않게 안으로 들어간다. 복순의 발걸음이 멈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수는 직감한다.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구나. 복수는 골목 어귀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한다. 그리고 천천히 집 뒤편으로 발을 옮긴다. 복수는 골목 입구에 한동안 서 있었다. 발을 떼면 안 될 것 같았고 그대로 돌아서면 더 이상은 모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다. 집 뒤편으로 이어진 좁은 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그 집은 오래된 단독주택이었다. 담장 너머로 낮은 창문 하나가 보였다. 불이 켜져 있고 창문은 아주 조금 열려 있었다. 복수는 숨을 고르고 창문 가까이 다가갔다. 안이 보였다. 거실 소파에 종철과 윤 씨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둘의 거리는 너무 가까웠다. 윤 씨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여보, 차 좀 드세요. 여보.
그 한마디에 복순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종철이 웃으며 대답했다. 고마워. 역시 당신이 최고야. 그 목소리는 복순이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윤 씨가 낮게 말했다. 그 얘기는 하지 마요. 아직 정리 안 됐잖아요. 종철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곧 할 거야. 이제 그 여자랑 못 살아. 복순의 심장이 세게 내려앉는다. 이혼하고 당신이랑 살 거야. 그 말이 창문을 넘어 복순의 귀에 꽂힌다. 다리에 힘이 풀린다. 주저앉을 뻔해. 담벼락을 짚고 겨우 버틴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윤 씨가 웃으며 말한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이제 곧 자유예요. 종철이 한숨처럼 말한다. 아, 진짜. 그 여자 보기만 해도 답답해. 그리고 아주 익숙한 말이 다시 들려온다. 배운 것도 없는 게 뭘 안다고 나서려고 하는지. 복순의 가슴이 쿡 찔린다. 집에서 들었던 말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다. 복순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낸다. 셔터 소리가 날까봐 손가락에 힘을 빼고 조심스럽게 눌러본다. 한 장, 또 한 장, 창문 너머 두 사람의 모습이 화면 속에 선명하게 담긴다. 복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 조용히 정말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눈물이 나지 않는다. 충격적이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하다. 머릿속이 맑아진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다. 집에 도착한 복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저녁을 준비한다. 손이 떨리지만 멈추지 않는다. 잠시 후 종철이 들어온다. 오늘 일찍이네. 복수는 종철을 바라본다. 방금 전까지 다른 여자에게 이혼을 약속하던 얼굴을 게이트볼 재밌었어요? 종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그냥 그래. 복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이제 확실히 안다. 이 사람의 말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그날 밤 복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풀린다. 오랫동안 잠겨있던 자물쇠 하나가 딸깍 소리를 내며 열린다. 그날 밤 복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창문 너머에서 들리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이혼하고 당신이랑 살 거야.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쉽게 자신의 인생에서 나를 지워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서늘하게 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마음이 조용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복수는 조용히 일어났다. 종철은 여느 때처럼 깊이 잠들어 있었다. 이불을 덮은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복수는 고개를 돌린다.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 부엌에서 물 한 컵을 마시고 외투를 챙긴다. 오늘은 반찬 가게로 가지 않는다. 문을 닫고 나오며 복수는 잠깐 멈춰선다. 이 집에서 보낸 50년이 문 하나에 담긴 것처럼 느껴진다. 밖으로 나와 천천히 걸음을 옮긴다. 행선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 며칠 전 복수는 처음으로 인터넷이라는 것을 켜봤다. 딸 정미에게 물어가며 하나하나 검색했다. 이혼 상담, 노년 이혼,
외도 증거, 글자들이 낯설었지만 눈은 점점 또렷해졌다. 복수는 미리 적어둔 주소를 손에 꼭 쥐고 있었다. 법률사무소 앞에 도착했을 때 잠시 숨을 고른다. 심장이 빠르게 뛴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차분한 목소리가 들린다. 어서 오세요. 복수는 접수대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한다. 상담 예약하고 싶습니다. 어떤 상담이세요? 복수는 한 박자 쉬고 또렷하게 말한다. 이혼 상담이요. 직원의 표정이 잠깐 바뀐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인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상담실에 앉아 있는 동안 복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본다. 굳은 살 박인 손, 평생 밥을 짓고 집을 지키던 손이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여성 변호사가 들어온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차분한 목소리, 흔들림 없는 눈빛. 복수는 이상하게 조금 안심이 된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복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말한다. 저 이혼하고 싶습니다.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50년이요. 변호사의 손이 잠시 멈춘다. 쉽지 않은 결정이셨겠어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복수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준다. 변호사는 조용히 사진을 본다. 이 사진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더 준비할 게 있어요. 잠시 침묵 후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정말 이혼을 원하시는 게 맞나요? 그 질문에 복수는 잠시 생각한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한다. 네. 이번엔 제 마음을 먼저 생각하려고요. 그 순간 복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입 밖으로 꺼냈다. 상담실을 나서며 복수는 한동안 건물 앞에 서 있었다. 생각보다 하늘이 맑았다. 마음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숨이 쉬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복순의 머릿속에는 한 장면이 계속 떠올랐다. 남편이 술잔을 들고 사람들 앞에서 웃던 모습, 늘 그 자리가 가장 중요했다. 체면, 종철에게 그건 돈보다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다. 집에 들어오자 종철은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와? 반찬 가게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종철은 더 묻지 않는다. 원래 복순의 하루엔 관심이 없었다. 며칠 뒤 종철이 툭 던지듯 말한다. 내 칠순 잔치 말인데 제대로 준비해. 복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사람들 많이 부를 거야. 공무원 동료들, 동네 사람들. 내가 대졸 퇴직 공무원인데 초라하면 안 되잖아. 복수는 조용히 듣는다. 종철의 말은 늘 같았다. 음식도 푸짐하게 해. 한정식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그 말들을 들으며 복순의 마음속에서 한 생각이 또렷해진다. 그래, 거기서 하자. 그날 밤 복순은 오래도록 잠들지 못한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50년이 스쳐 지나간다. 사람들 앞에서 작아졌던 순간들, 웃음거리였던 말들, 참아야 했던 침묵들, 그리고 문득 결심이 굳어진다. 칠순 잔치날. 그날이 딱 좋겠구나. 며칠 후 복수는 다시 법률사무소를 찾는다. 변호사님,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변호사가 고개를 든다. 어떤 생각이세요? 복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한다. 남편 칠순 잔치날. 이혼 서류를 주고 싶어요. 변호사의 눈이 커진다. 그건 많이 극적인 선택이에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알아요. 하지만 그 사람은 평생 저를 사람들 앞에서 무너뜨렸어요. 이번엔 제가 제 인생을 그 자리에서 정리하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다. 변호사가 다시 묻는다. 재산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집이랑 예금은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남편 월급도 제가 관리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한 번 더 확인한다. 정말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복수는 잠시 생각한 뒤 담담하게 말한다. 50년 동안 후회만 하며 살았어요. 이제는 한 번쯤 제가 선택한 걸 해보고 싶어요. 그 말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준비하겠습니다. 칠순 잔치 전까지 서류를 완성해 드릴게요. 법률사무소를 나오며 복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칠순 잔치날 연회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종철은 양복을 차려입고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웃고 있었다.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히 살았습니다. 가족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그때 복순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다. 여보, 연회장이 조용해진다. 당신에게 줄 선물이 있어요. 당신이 평생 원하던 거요. 복수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이혼 서류예요. 순간 종철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다. 사람들이 술렁인다. 복수는 흔들리지 않는다. 당신이 매일 말했잖아요. 나랑 이혼하고 싶다고. 그리고 조용히 덧붙인다. 이제 그 소원 들어드릴게요.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뜬다. 종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며칠 후 복수는 작은 월세방으로 옮겼다. 짐은 많지 않았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방에서 복수는 처음으로 아무 눈치 보지 않고 숨을 쉰다. 복지관에서 다시 반찬을 만든다. 이제는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으로 불린다. 명찰에 적힌 이름을 바라보며 복수는 조용히 웃는다. 김복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자기 이름. 늦었지만 이제서야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한다.